싱싱 사과대추 현장 워크숍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맨날 내가 유황 심으면 안 됩니다. 유황 섞여 있는 것도 써서도 안 됩니다.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튜브에다 강조했는데 정작 제가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뒤에 열린 것은 하나도 안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열리고 내 대추가 잘 됐으면 저한테 안 왔겠죠. 그죠? 뭔가를 여러분들은 좀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저에게 왔는데 배수가 안 되면 어때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올해는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괜찮았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까지도 괜찮았어. 3년째 되니까는 갑작스럽게 이 나무가 누렇게 변질이 돼서 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잎이 우수수 다 떨어졌어. 이게 어떤 답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아시는 분? 없죠? 그렇죠. 뿌리가 자라서 밑에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첫 해에는 안 갔는데 둘째까지도 그 뿌리가 못 갔는데 3년째 되니까 그 뿌리가 밑에까지 물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썩어서 들어오니까 나무는 결과적으로 고사를 하게 되고 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왜 올해는 죽었어 그래. 제가 그러거든요.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뭐가 한 가지냐? 여러분들 퇴비를 많이 줘서 퇴비독이 밑으로 뻗어서 죽던가 안 그러면은 배수가 안 돼서 물에 차서 죽던가 두 가지밖에 없다. 하우스도 비가 계속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우스라고 해서 비 오니까 비 막아보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수확하지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햇빛 없어요. 비 계속 한 달 동안 하면 햇빛 안 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습이 생겨요. 습이 생기면 뭐가 있어요? 세균. 그렇죠. 균이라는 개념이 오죠. 그 균 잡아요? 못 잡습니다. 그 결과적인 것은 그래서 하우스 안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비가 우기 때는 그럽니다. 날씨만 벗다가면 약 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밴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장마철에는 날짜 맞추지 마세요. 햇빛만 벗다가면은 약 주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여러분한테 그 밴드에다 오면은 그래요. 굳이 14일 주기, 2주 주기 맞추지 마라. 비는 그때 주기 맞추게 되면 내가 늦으니까 햇빛만 잘 나와서 버떡 날만 좋으면 장마철에는 약을 줘야 되는 게 답이에요. 5일, 3일, 뭐 일주일 상관없어요. 비를 계속 오니까 그 순간순간 사이를 줘야 되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새순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것은 그게 이제 새순이 뭐냐 그러면 일명 도장지입니다. 도장지예요. 도장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막아야 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1차에 꽃을 실패를 해서 열매를 못 달았을 때 선 가지를 버리고 후 도장지에다가 단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대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는 게 가장 좋냐? 7월 15일에서 보통 보면 8월 10일 사이 달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이후에서부터 8월 10일, 8월 15일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달아주는 대추가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대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지가 내가 1차 순에서 실패했다면 2차 도장지가 나오는 것을 살려가지고 그거를 가지순을 3-4개 뽑고 앞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 순을 잘라버리고 뒤로 막아버리면은
다시 그 선이 뻗어나가서 거기서 꽃이 펴서 엽니다. 그 활용법 하나. 단 1차에서 잘 달았으니까 2차에서 가기들이 달라고 꽃필 때 막아버리고 그냥 도장지를 제거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와서 잘 달아서 절칠이 잘 됐다면 굳이 도장지 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처음에 실패했다 그러면 도장지 살려서 그 도장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은 단 한 15일에서 20일 차이가 딜레이가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달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9개에서 10개의 신초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에 보통 1kg에서 2kg, 많게는 2kg를 내가 따겠다고 생각을 하고 10가지만 두시면 됩니다. 10가지. 연도수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10가지에 두고 내가 신초를, 다른 외의 신초를 다 따버리면 돼요. 그러고 신초가 나와서 뻗어나가는 것은 10개 정도만 두면 되겠죠. 그러면 걔가 뻗어나간다고 가만 놔둬버리면은 지멋대로 커버리겠죠. 그것도.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쭉 바로 나오자마자 열매순 따라가니까 열매순 다 따버렸어. 안 돼요. 예. 아까 제가 물어서 답해줬죠. 나무는 땅에서 뿌리에서 올라와서 주는 것만 가지고 양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잎도 같이 먹고 잎에서도 양분이 같이 들어가줘야 같이 큰다. 뭐요? 뭐 먹고 살아요? 풀들은 이슬. 그죠? 밤에 뿌려주는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그 잎들은 충분하게 자기가 거기에다 오는 양분도 빨아먹고 잎도 빨아먹어서 그 양분을 축적해 가면서 같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열매순을 따줘도 안 된다. 보통 한 30cm 정도의 이상 컸을 때 열매순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10개 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따고 10개밖에 안 뒀어요, 한 나무에. 그럼 그 10개 둔 나무에 신초가 쭉 올라가는데 거기서 먼저 가지순 나온 밑에 열매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열매순을 훑을 때는 전체가 나무가 30cm 이상 신초가 컸을 때 밑에 열매순을 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러고 나서 가지순을 2개, 많으면 3개. 욕심내지 마세요. 4개, 5개 준다고 해서 5개에 다에 주렁주렁 열려주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개만 넣어도 알차게 열리면은 그게 좋은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듬성듬성 나서 열린 것보다 알차게 열려서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지순을 2개만 넣어도 거기서 뻗어나가는 순들이 충분한 양의 양을 지그들이 채우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2개만 넣어도 가지순에서 열매순들이 쭉쭉 뻗어서 길게 나가요. 그러면은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가지, 가지순 2개 더 저기서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도장지 나옵니다. 도장지가 나오면은 그때 실패할 때는 그 도장지 잡아서 도장지 키워가지고 도장지에다가 다시 가지순 2개 빼가지고 또 다루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거 잘라버려요. 앞에 거 순 2개 있는데 무슨 가지순 잘라버리고 뒤에 걸로 연결시키라고요. 양분 주지 말고. 그러면 3가지 도장지 나온 가지에다가 1차 실패했으니까 2차 거기다 달아도 된다. 이때 여러분 꼭 그 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유황을 안 썼으면 정말 많이 열렸을 건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초밀식이에요. 보이죠? 단단해서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도 금방 클 겁니다. 금방 커질 건데 그래 내가 예년보다 덜 달리는 되겠죠? 많이 안 달렸죠. 많이 없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막 다 휘어지죠.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요나무예요. 요나무 앞에 나무 요거만 약을 내가 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니까는 요 밑에까지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아래까지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보고 이렇게 내려가면 뭐 이렇게 약을 이렇게 쳐요. 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이렇게
제가 앞에 거는 제가 약을 친 것들이고, 그거를 해서 했던 거고, 뒤에 건 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유황제만 안 쳤으면 엄청 질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끝에만 다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성목이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예, 뭐 5년 차가 됐다기나 네. 이러면은 나무가 많이 굵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그뭐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요. 다 잘라버릴 거니까. 아, 그 대순에서 받으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나무는 항상 이만하다 그러면 항상 이만해야 돼요. 다시, 낫이 전정할 때는, 요래 이게 전부 다 세 가지예요. 다 잘라버리고. 요게 세 가지라고요. 한마디씩 올라오면서 뭐. 뭐 굳이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잘라버려도 나와요. 굳이, 묵은 바지 묵은 바, 죽지는 않을까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요 밑에 잘라도 안 죽어요. 아. 절대 안 죽습니다. 그거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나무도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여기서 순 나와서 벌어져요. 제가 이제 2m 간격으로 3m에 2m 간격을 했는데 그 하도 궁금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미식, 뽑아볼까 예, 싶어서. 이렇게 미식 재배딱 해서 야가 알 덜려주고 덜하고 알이 작고 크고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햇빛하고 뭐 관계도 없고 그렇습니까? 크게 관계 없더라고. 이 정도 되니까는 관계 없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끔 쌓여주니까 밑으로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니까는 끝머리 가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 성장성 장애가 일어서요, 그런 거예요. 예, 예. 성장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시처방으로 아예 하나, 둘, 셋.